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지. 살아가는 게 힘들어도 그건 우리 잘못이 아니야. 뭔가 단단히 잘못된 이 세상이 영원한 것도 아니야. 우리가 각자의 삶 속으로 뿔뿔이 흩어진 것도 우리가 원한 것은 아니야.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정상적으로 들리나요? 나 뭔가 좀 이상했는데. 지금 방송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네. 중간에 영상이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네. 네, 정태권 학생 왔고요. 이경주 학생 왔고, 권성빈 학생 왔고요. 박상진 학생 왔고요. 네, 내 사랑 윤영 학생 왔습니다. 전혜진이래. 전혜진은 누구야? 아, 검사지. 네. 진유미 학생 답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정소송법 제12조 2문 양가로 3번부터 같이 봐야 되는데요. 위에서는 협의수익 들어간 부분이 여기 있었고, 이제 여기 부분에 원고 적격에 관한 내용이 추가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아유, 마우스 좀 빨리 해결해야겠구나. 네, 여기서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문제점에서 지난번에 전체 틀 봤는데 12조 2문을 제시하고 나서 12조 2문의 의미 그리고 법률상익의 범위 이렇게 했어요. 네. 네, 12조 2문이 원고 적격에 관한 규정인지 아니면은 협의의 소액에 관한 규정인지 이기 때문에 12조 2문의 의미라고 해도 완전히 틀렸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거를 법률상 이익의 의미 그리고 법률상 이익의 범위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조금 더 통일성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법률상 이익 부분에다가는 꺾음새를 좀 처리를 해가지고 보기 좋게 해주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해당 규정 이런 표현을 쓰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렸었고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12조 2문의 의미 부분에서도 문학 판검을 표시를 해주는 게 좋겠다. 제목을 좀 고도화시키면 됩니다. 이제 제목이 이미 나번까지 가나다라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너무 많이 내려왔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문제점을 쓰고 그리고 나서 여기를 의라고 써주시면 되죠. 여기를 의라고 쓰시면은 전체적으로 제목의 층위가 하나씩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네, 요게 양가로 3번이 될 겁니다. 요게 양가로 3번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양가로 4번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반가로 1번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기를 네, 요거는 의미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요걸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행정소송법 12조 2문은 처분 등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도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 취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끝.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양가로 번호에서 12조 2문의 행정소송법 규정을 제시해 주는 것으로 끝나요. 그러면 결국 얘가 양가로로 들어갈 수 있어요. 얘가 양가로로 들어갈 수 있거든. 그러면 법률상 이익의 의미 이렇게 해서 뭐 양가로 한 5, 6번 정도 되겠죠. 네, 그렇게 처리를 하면 그럼 여기서 밑에 문학 판검을 들어갈 때 반괄호 제목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괄호 제목 정도까지 내리는 것은 그렇게 제목 번호를 많이 내렸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반괄호 1번 문제점, 그 다음에 반괄호 2번 학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반괄호 3번 판례, 그리고 반괄호 4번 검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게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7줄을 넘지 말라라고 했다고 해서 7줄 하고 무의미하게 한 줄을 띄워버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제목을 붙여주시는 게 좋다는 거죠. 이렇게 돼 있으면 우선 뭐 번호도 안 따 있고요. 여기에 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이렇게 번호도 안 따 있고 그럼 읽을 때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체계적인 느낌을 주는 것이 아무래도 읽는데 편의를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번호 넣어 주시고 제목도 문제점, 학설, 판례, 검토 이렇게 넣어 주시고 해서 일반적인 답안의 포맷을 유지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는 못난이 손명기 학생 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점은 지금 문제점에 빠져 있어요. 위에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네, 뭐 그냥 뭐 이런 견해 대립이 있다. 이거 의미 없는 얘기예요. 의미 없는 얘기. 이거 통째로 이건 지우면 됩니다. 지우면 되고 여기는 여기 자체로서의 문제점이 들어가야 돼요. 12조 2문 법률상 이익의 의미 이 논의를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이 논의를 하게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대로 행정소송법 제12조에 보시게 되면 제목이 원고적 격이에요. 네, 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개정안에서는 이 뒷부분에 이문이 협의의 소익이라는 점을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기 때문에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원고적 격 등이라고 되죠. 원고적 격 등이라고 돼서 협의의 소익이 12조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줍니다. 그런데 현행법 같은 경우에는 원고적 격 등이 아니라 원고적 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제대로만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12조 2문 부분도 원고적 격이라고 보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과연 이 12조 2문 부분이 진짜 원고적 격인가 아니면 이것을 협의의 수익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딱 하나만 문제점에 제시한다라고 하게 되면 제목을 문제 삼으시면 되는 거예요. 제목을 행정소송법 개정안하고 비교해 주시면서 2013년 3월 20일 날 입법 예고된 법무부 입법 예고된 행정소송법 개정안에 따르게 되면은 그러면 이 똑같아요. 규정은 똑같습니다. 이 안에 12조 안에 협의의 소익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표제를 원고적 격 등으로 하고 있으나 현행 행정소송법에서는 제목을 원고적 격이라고만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12조 2문도 원고적 격의 문제인 것인가 문제된다. 뭐 더 얘기를 쓰고 싶으시다면 독일 행정법원법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독일 행정법원법에서는 이 12조 2문에 관한 규정이 별도의 조항으로 되어 있고 그것이 협의의 소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원고적 격과 협의의 소익에 관한 규정을 별도 조항으로 처리하며 우리 행정소송법 12조 2문에 해당하는 내용을 원고의 별도의 신청에 따른 협의의 소익, 즉 확인 소송의 규정, 확인 소송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아예 별도 조항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 협의의 소익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런 점을 추가로 제시해 줄 수 있겠죠. 아니면 행정소송법 개정안이랑 비교를 해 줄 수 있겠고 개정안에 따르게 되면 저 이문의 내용을 협의의 소익의 문제로 보아서 제목을 원고적 격 등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행법에 따르게 되면 핵심은 제목이 원고적 격이다 이거야. 제목이 원고적 격이다. 네, 그러한 내용이 바로 여기에 문제점 들어갈 때 문제점의 내용으로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야. 그 문제점의 내용에서 원고적 격이라는 제목을 문제 삼는 것 외에 뭐 한마디 더 하고 싶다면 1문에서도 법률상 이익을 요구하고 있고 2문에서도 법률상 이익을 요구하고 있으니 이게 실제로 같은 법률상 이익인지 문제된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똑같은 저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도 12조 1문에 있는 취소를 갈 법률상 이익으로서의 법률상 보호 이익과 같은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제목을 법률상 이익의 의미라고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네, 뭐라고요? 첫 번째 원고적 격이라는 제목, 이 제목을 문제 삼으시고 두 번째 법률상 이익, 이 부분을 문제를 삼으시고 하나만 넣는다면 이거를 넣으시고 그럴 때 행정소송법 개정안이랑 비교해 주시면 좋겠고 개정안이랑 비교하면서 한마디 더 추가하고 싶다면 독일 행정법원법의 상황을 같이 제시해 주시는 방법으로 처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문제점 들어가야 됩니다. 모든 학설 대립 이렇게 뭐 제목이 새로 들어간다라거나 아니면 학설의 대립이 있다라거나 할 때는 반드시 그 층위에서 그 단계에서 문제점이 있어야 됩니다. 문제점이 있어야지 견해가 대립이 되죠. 문제가 없는데 견해가 대립이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다가 문제점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여기 번호 넣어주시고요. 번호 1번, 2번 번호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원고 적격서과 협의의 소익서를 소개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원고 적격서는요. 얘는 입법 비과호설이 되는 것이죠. 12조 2문도 원고 적격의 문제가 맞기 때문에 그래서 12조의 제목이 원고 적격인 것이 문제가 없다. 입법 비과호설이 되는 것이고 협의의 소익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면 입법 과호설이 되는 것이죠. 12조 1문은 원고 적격이지만 12조 2문은 협의의 소익인데 제목이 원고 적격이다. 이상하다. 입법 과호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맨 끝에 부분에서 이렇게 견해가 대립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마시고요. 견해가 대립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보통 평소에는 답안을 쓰다가 견해가 대립이 되는데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지나가는 것에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문학판검 학설을 정식으로 소개를 시켜줄 때는 제가 답안을 쓰는 것처럼 앞부분에서 학설은 동그라미 1번 A설, 동그라미 2번 B설이 대립한다. 이렇게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잘 와닿습니다. 이 앞부분에서 학설은 이라는 세 글자 주어를 넣어주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지금 여기서 학설을 얘기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려주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답안을 쓸 때는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주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에서 학설은 이라고 쓰시고 뒤에 견해가 이거를 빼고 그냥 대립한다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판례의 소개에는 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 소정의 법률상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라고 하여 원고적 격설의 입장으로 보인다. 원고적 격설의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전 더 잘 와닿더라고요. 입장으로 보인다 해도 이상하지 않은데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에 검토를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다 검토 제목 넣어주시고 검토 제목 따로 넣어주시고 생각건데 처분 등의 효력이 소멸된 뒤에도 취소의 인용 판결의 효력이 그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우선 여러분들 딱 읽어봐도 좀 뭔가 이상하죠.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네, 인용 판결의 효력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그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앞부분에 처분 등의 효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거를 슬쩍 읽어버리게 되면 실제 채점하는 식으로 하듯이 슬쩍 읽어버리게 되면 여기서 판결의 효력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효력도 판결의 효력을 말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읽으면서. 그러면 판결의 효력에 무슨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럴 때 위에서도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뭐 이를 다툰다 뭐 이렇게 하고 이를이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인지 여기서도 그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그 효력이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인지 본인은 자기가 생각을 하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정해놓은 게 있어요.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야 이렇게 정해놓은 게 있는데 이제 본인만 알고 있는 거죠. 자기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서 상대방이 그것을 알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이야기를 할 때는 정확하게 상대방에게 전달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오해의 소지가 없겠죠. 오해의 소지를 남기는 것은 본인의 잘못인 겁니다. 그래서 그 효력은 정확하게 처분 등의 효력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야 되겠죠. 처분 등의 효력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그 처분 등의 효력에 여기서 그라고 하려면 뭐 그 처분 등의 효력에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 몇 글자 쓰는 것을 안 쓰려고 하다가 큰 오해를 사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점 주의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판결의 효력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판결의 효력이 이미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었다. 따라서 취소 인용 판결, 취소 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취소 인용 판결이라는 표현보다는 취소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더 낫겠죠. 취소 판결이라는 표현을 써주는 게 낫겠죠. 취소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는 게 낫겠고 표현 자체가. 그리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취소 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미 효력이 소멸됐기 때문에 뭐 더 이상 효력을 제거하는 그런 법적 효과는 없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
형성력이, 판결의 효력이,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예, 형성력이 없는 거예요. 형성력이 없는 겁니다. 형성력이 있다라고 말을 하려면 취소 판결이 확정이 됨으로써 처분의 효력에 변동이 발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변동이 발생 안 하잖아요. 그러면 형성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판결에는 형성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형성력이 있는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게 아니라 형성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예, 부분에서도 충분히 오해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말하면 뭐야, 형성력이 있다는 거야? 처분의 효력이 소멸했는데도 불구하고 형성력이 지금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아닌데? 이상하잖아. 잘못됐어.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형성력이 있는데 그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형성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알겠어요? 형성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그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본인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네, 상대방도 똑같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 어디까지 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예, 어떤 각도에서 말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걸 찾아내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12조 2문이 원고적 격설이 틀렸고 협의의 소유설이 타당하다라고 말을 할 거라고 한다면 원고적 격설에서 뭐라고 했냐? 형성소송에 관한 규정이다. 12조 2문의 취소이. 그 다음에 협의의 소유설에서는 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이다. 12조 2문의 취소성이 그렇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협의의 소유설이 타당하다라고 말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네, 12조 2문의 취소는 형성소송이 아니다. 이렇게 끝맺음을 해주거나 아니면 12조 2문의 취소는 확인소송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끝맺음을 해줘야 되는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진유미 학생 왔습니다. 형성소송이 아니다. 아니면 확인소송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줘야지 협의의 소유설이 타당하다 라는 결론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처리를 해주셔야죠. 계속적이란 말이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죠? 이론 강의에서 말씀드린 대로 절단된 취소소송이라는 뜻입니다. 네, 절단되었다. 이 협의의 소유설이 주장을 하는 것은 독일의 협의의 소유에 관한 규정에서 착안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1문의 취소송은 형성소송이요 2문의 취소송은 확인소송이다. 따라서 그 취소송의 성격이 1문과 2문이 서로 절단되어 있다. 절단된 취소송이다. 예, 그러니까 절단됐다라는 의미에서 계속적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어떻게 절단과 계속이 같을 수 있죠? 예, 방향에 따라 같을 수 있죠. 성격이 서로 다르다라는 측면에서 절단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은 12조 1문의 취소소송은 원래 거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되고 있다. 법원에 계속되어 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은 더 이상 형성소송으로서의 취소송이 아니라 확인소송으로서의 취소소송이 현재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상태다. 확인소송으로서의 취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상태다. 그런 의미에서 계속적 확인소송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성격이 1문과 2문의 취소송이 서로 절단되었다라는 의미를 달리 표현하면 계속적 확인소송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린 방식대로 한다면 처분의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처분 등의 효력이 이미 소멸했기 때문에, 그래서 취소 판결에 의하여 비로소 처분 등의 효력이 제거되는 형성소송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취소 판결에 의해서 비로소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는 그런 소송, 즉 형성소송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은 협의의 소유설이 타당하다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면 이미 처분 등의 효력이 소멸했기 때문에 이제로부터의 취소 판결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처분이 위법함을 확인해주는 확인소송에 불과하다. 확인해주는 의미밖에는 없다.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의미밖에는 없다. 이렇게 해도 협의의 소유설이 타당하다로 갈 수 있고, 더 이상은 이 취소 판결에 의해 효력이 제거되는 것이 아니므로 형성소송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해도 협의의 소유설이 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핵심이 여긴 형성소송, 여긴 확인소송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 형성소송이 아니다. 더 이상 아니다. 아니면 이제부터는 확인소송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처리를 해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못함으로 12조 2문의 협의의 소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아니 이렇게
이렇게 끝맺음을 할 것이었다면, 이렇게 말할 것이었다면 위에서 왜 원고 적격설, 협의의 소익설과 같은 학설명을 제시를 했겠습니까? 학설명을 제시를 했다면 그러면 답안을 쓸 때도 마지막에 학설명으로 마무리를 짓는 게 당연하죠.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면 무엇하러 학설명을 던졌겠느냐 이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전에는 학설명이 없었습니다. 학설명이 없던 당시에는 이래 주장하는 견해, 이래 주장하는 견해가 대립한다. 이게 옛날 방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견해가 대립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래 보는 견해, 원고적격으로 보는 견해, 협의의 소극으로 보는 견해. 학설명이 없어. 학설명이. 그렇게 학설명이 없던 시절에는 협의의 소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협의의 소극으로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지만은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원고 적격설, 협의의 소익설과 같은 학설명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훨씬 더 낫고요. 이렇게 학설명을 제시했으면 이 마무리도 학설명으로 마무리를 해줘야 되겠죠. 왜요? 협의의 소익설이 타당하다. 그래서 그냥 보통의 방식대로 가세요. 뭔가를 막 자꾸 틀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비틀지 마시고 보통의 방식대로 어떻게? 이제는 임의 효력이 소멸됐기 때문에 그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의미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협의의 소익설이 타당하다. 이렇게 딱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주시라고요. 뭔가 비틀어서 나만의 창의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경우는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론에서 이상한 변형을 가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법률상 이익의 범위 보시면은 그다음 이제 꺾음새를 쳐가지고 좀 깔끔하게 제시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도 당연히 문제점이 들어가야 되겠죠. 문제점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여기는 문제점이 뭐라고 들어가면 되겠어요? 엄연히 위에서 협의의 소익설의 입장을 취했습니다. 협의의 소익설의 입장을 취했다며 위에서의 원고 적격설은 이 법률상 보이설과 같은 입장이에요. 위에서의 협의의 소익설은 이 위법 확인의 정당한 이익설과 같은 입장입니다. 아니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미 위에 의미에서 할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왜 또 범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판례가 원고적 격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판례가 원고적 격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치면은 원고적 격설에 따르면 이게 돼버린단 말이죠. 법률상 보이설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너무 좁아져 버려가지고 사실상 12조 2문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 법률상 보호이익으로 보는 것은 그것이 형성소송이라는 전제 하에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형성소송으로서 법률상 보호이익을 의미한다라고 했잖아. 형성소송이라는 전제 하에서 12조 2문도 법률상 보호이익으로 보자라고 하는 건데 형성소송이 아니라니까요. 아니면 12조 2문은 사문화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12조 2문에 해당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판례가 원고적 격설, 즉 범위를 보게 되면 법률상 보익설의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지금 보인단 말이죠. 우선 원칙적으로. 그럼 정말로 그게 다냐는 거야. 그게 다냐고. 그런 식으로 치게 되면 이 12조 2문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야. 이런 경우가 단 1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렇게 볼 거냐는 것이죠. 이런 문제입니다. 판례가 법률상 보호이익으로 보고 있는 바 과연 소의 이익이 거기까지밖에 인정이 안 되는 것이냐. 이걸 살펴보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판례가 원고적 격설, 즉 법률상 보호이익으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을 보고 있다라는 점을 여기 문제점에서 적시를 해주시면 되는 거라고요. 판례를 문제 삼으시라고요. 판례 원고적 격설대로만 한다면 12조 2문은 너무 좁아진다. 사실상 없는 것이 돼버린다. 이 부분을 짚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률상 보호익설과 확대된 법률상 보호익설과 위법 확인의 정당한 이익설이 이렇게 학설이 대립을 해요. 대립을 하는데 이렇게 세 개를 다 소개를 해야 되느냐?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그죠? 아니라고. 왜 아니다?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릴 때마다 아니라고 할 때마다 이거를 사례 답안에서 세 개를 동시에 이렇게 소개를 해버리게 되면 뭔가 스텝이 꼬일 거다.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스텝이 이렇게 똑같이 꼬였어요. 제가 우려했던 대로 그대로 문제가 드러나 버립니다. 한번 볼까요? 어떤 문제가 드러나는지. 여기 이렇게 1설이 있어요. 2설이 있어요. 3설이 있어요.
그러면 1설에서 3설로 가면 갈수록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의 범위는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넓어지고 있어요. 넓어지고 있는데 판례를 한번 보세요. 판례에서 뭐 부수되는 이익으로서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있다. 판례가. 그러면서 확대된 법률상 보이설의 입장을 취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선 이것도 말이 안 되고 여기서는 학설의 이름을 다 붙여놓고 여기서는 학설의 이름을 띄워버리고 이러면 절대로 안 되고 우선 학설명을 붙이려면 붙이고 띄려면 띄고 통일적으로 써줘야 됩니다. 뭐 붙였다고 뭐라고 하지도 않고 띄었다고 뭐라고 하지도 않지만 붙였다 띄었다 하면 욕 먹습니다. 욕 먹습니다. 우선 여기서 이렇게 위에 붙여놓고 나서 밑에 갑자기 이렇게 띄워버리는 거 이런 행동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부분은 바로 뭐냐면 판례가 확대된 법률상 보이설의 입장을 취한다라고 이렇게 말해버리면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판례는 위법 확인의 정당한 이익을 부정하는구나.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넓어지고 있는데 이 설의 입장을 취한다라고 해버렸으니까 그러면 3설은 판례가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3설을 진짜 판례가 부정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최근에 임성근 판사,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관련돼서 요즘에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게 바로 이거잖아요. 바로 이거. 위법한 처분의 반복 방지 및 법률문제 해명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익을 인정한다. 요즘에 이 법리 엄청 유명해졌잖아요. 일반인도 아는 법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정하는 판례가 있는데 이 판례는 뭡니까? 이 판례는 위법 확인의 정당한 이익을 인정한 판례인 거 아니에요. 완전히 취소 소송이 확인 소송이 되어버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 문제를 해명하고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 재판을 끝까지 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주관적 소송으로서의 조금의 의미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인데 사실상 확인 소송에 불과하고 사실상 객관적 소송으로서의 기능까지 수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이익을 인정하겠다는 것이 바로 위법한 처분의 반복 방지 법률 문제 해명 필요 아니겠습니까? 이런 판례가 있다고요. 이 판례가 있는데 판례는 확대된 법률상 보이설을 취한다라고 말을 해버리면 이건 완전히 잘못된 얘기가 돼버리죠. 완전히 왜? 세 개를 소개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확대된 법률상 보이설을 취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취했어요. 근데 왜 뭐가 문제가 됩니까? 아니 본인이 이렇게 세 개를 전제를 깔고 들어갔잖아요. 세 개를 전제를 소개를 세 개를 다 하고 들어갔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 결론내줘야죠. 이게 타당하다. 판례가 이 입장을 취하고 있다. 여기까지 끌고 들어가야죠. 그러면 나라면 이렇게 세 개를 소개를 했고 이 상태를 전제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나는 이건 아니야 라고 가겠습니다. 이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판례는 이런 식으로 해서 확대된 법률상 보이설의 입장을 취한 바 있고 또한 이런 식으로 해서 위법 확인의 정당한 이익설의 입장을 취한 바도 있다 해서 2설도 취하고 3설도 취하고 양쪽 판례를 다 소개하겠습니다. 만약에 3개를 던졌다면 3개를 던져놓고 2설을 취하고 있다라고 처리하면 3설을 판례가 부정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 오해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3개를 던졌다면 당연히 2설과 3설을 판례가 취한다라고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니 확대된 법률상 보이설까지만 넓혀준다고 하더라도 여기까지만 데리고 와도 이 문제는 풀 수가 있는데 뭐하러 판례도 2번 3번 다 던지고 여기서도 학설에 2번 3번 다 던지고 불필요하게 논의를 확장시키고 있다라는 그런 인상을 주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답안을 쓸 때는 이론서니까 3개를 소개를 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이론서니까 3개를 소개를 하는 거고 사례 답안을 쓸 때는 1설과 2설만 쓰거나 아니면 1설과 3설만 쓰거나 이렇게 2개의 견해 대립으로 소개를 하게 된다. 사례 답안을 쓸 때는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제가 얘기한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다 하셔야 돼요. 실제로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고요. 스텝이 다 꼬여버렸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판례가 이런 입장을 취한 적이 하나도 없는 게 돼버린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처럼 부수되는 이익을 가지고 사안포섭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다. 그러면 1설과 2설의 대립만 보여주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뭐 사립학교 임시이사 임기만료 사건 그런 경우와 같이 위법한 처분의 반복 방지에 문제가 생기는 문제다. 이렇게 되면은 1설과 3설의 대립을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서 내가 자유롭게 이런 학설 대립을 보여주고 저런 학설 대립을 보여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준비를. 그래서 조립식에 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조립식에 봐도 부수되는 이익에 관한 문제는 1설하고 2설만 제가 소개를 하고 있어요. 조립식에. 그 다음에 조립식에 봐도 거의 뭐 확인소송, 가중요건 규정이 들어가는 상황이라거나 사실상 위험으로서 시행규칙의 가중요건 규정이 있거나 아니면 훈령의 가중요건 규정이 있거나 이런 때까지 확대해가지고 소액을 인정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다. 많이 풀어봤죠. 그런 문제다. 또는 위법한 처분의 반복 방지를 가지고 소액을 인정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다. 그럴 땐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럴 땐 조립식에서도 1설과 3설의 대립으로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례답안 쓸 때 어떻게 소개할 것인지도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를 왔어요. 이렇게 뭐 무의미하게 이렇게 줄뛰지 마시고 검토를 왔어. 생각건데 취소 판결을 통해 회복할 수 있는 부수적 이익 및 위법한 처분의 반복 방지를 위해 법률문제 해명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소익을 넓게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 좋아요. 넓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데 자기 입장은 없어요? 자기 입장은 없냐고요. 그래서 학설을 이렇게 소개를 했으면 뭐 2설이 타당하다 또는 3설이 타당하다 뭐라고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넓게 가자.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그러니까 뭔가 설명을 하다가 결론을 맺지 않은 느낌이에요. 결론을 맺지 않은 느낌. 뭔가 비겁하게 도망가려는 느낌이 듭니다. 도망가려는 느낌. 아니 명확히 하라고요. 틀려도 상관없다고요. 틀렸다 교수님 뭐라고 안 해요. 이렇게 비겁한 행동을 할 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이 교수님이 여러분들과 동등한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저랑 동등한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월등히 여러분들보다 100명이 와도 이길 수 없는 월등한 실력을 갖고 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냥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거야. 열심히. 교수님한테는, 채점자한테는 열심히. 좀 틀릴 수 있어. 틀릴 수 있는데 야비하게 숨긴다거나 그렇지 말고 정직하게. 알겠어요? 정직하게. 나는 이 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정직하게 가라고요. 이런 데서 뭐 꼼수를 부린다거나 기교를 부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학설을 딱 정확하게 정해줘야죠. 근데 이제 판례에서는 확대된 법률사항 보이설 얘기해놓고 또 검토하면 어떻게 돼요? 검토하면 이게 확대된 법률사항 보이익 쪽이잖아. 이게 위협 확인의 정당한 이익 쪽이잖아. 여긴 또 1, 2, 3이 다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1, 2, 3이. 지금 이상하잖아. 여기서는 1, 2, 3이 다 소개되고 여기서는 1, 2까지 가다가 3은 부정해버리고 여기서는 1, 2, 3이 다시 등장하고 그러니까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야. 왜 이러고 있는 건지. 왜 이러고 있는 건지. 이게 다 욕심이 엄청 묻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세 개를 다 소개하겠다는 욕심을 부려. 근데 다 소개하는데 자기가 감당을 못해. 감당을 못하니까 판례에서 이상한 오류를 범해버려. 이렇게 오류를 자기가 범해놓고 여기서 또다시 욕심이 생겨. 또다시 욕심이 생겨서 정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면서 넓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애매하게 마무리를 줘. 마무리가 안 됐어. 이상하잖아요, 지금. 그쵸? 뭔가 지금 앞뒤가 안 맞고 있는 겁니다.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런 답안이 안 된다는 거. 이런 답안이 정직하게 가셔야 됩니다. 정직하게. 숨기지 마요. 알겠습니까? 숨기지 마요. 그 다음에 사안의 검토 들어가 보게 되면 이제 검토가 이거고요. 그죠? 이게 검토고 이건 사안의 경우라고 했죠. 사안의 경우. 지난 시간에 사안의 검토는 검토 및 사안의 경우를 줄여가지고 우리가 사안의 검토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검토 및 사안의 경우. 그죠? 그러니까 검토가 위에 있으니까 이거는 사안의 경우가 되는 것이죠. A공단의 인사규정에는 직위해제 기간을 승진 소요 최저 연수, 승급 소요 최저 근목에 산입하지 않는다라는 인사상 불이익이 있습니다. 인사상 불이익. 그렇죠? 승진 승급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 직위해제의 전력은 이러한 승진 승급의 제한으로 이어지게 된다. 부수되는 이익으로 치게 되면 사회적 이익이죠. 사회적 이익. 여기서 이제 뭐 인사상 불이익 이렇게 표현해 주기도 낫겠죠. 마지막에 사회적 이익, 재산적 이익 처리를 하고
여기는요. 예, 보수 규정에는 그 직위해제 기간 동안 예, 보수의 이하를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 급여상 불이익. 이렇게 해서 인사상 불이익, 예, 급여상 불이익. 예, 우선 이런 불이익 규정이 있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의미를 갖지 못할 수도 있다란 말이에요. 보통의 문제는 이렇게 불이익 규정 하나만 있으면 그걸 가지고 네, 소익을 인정시키는데 부족함이 없어 왔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는 예, 직위해제 효력이 소멸하긴 했지만 사후적으로 효력이 소멸한 것으로서 직위해제의 전력이 남아있다. 직위해제를 받았다는 사실 인정되고 있다. 전력이 남아있다라는 거. 이건 필수예요. 왼쪽 날개. 이건 필수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바로 뭐죠? 네, 우리 문제에서 봤던 것처럼 해임 처분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 다투고 있는 중이다. 재심 판정 중에서 해임 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송을 제기해 다투고 있는 중이다. 이 의미는 바로 뭡니까? 네, 해임 처분의 효과가 아직까지 완성된 것이 아니다. 즉, 네, 이 사람의 공단 직원으로서의 신분, 지위가 완전히 상실된 것이 아니다. 해임 처분의 효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게 오른쪽 날개로 들어가 줘야 된다는 말이죠. 해임 처분의 효과가 만약에 완성이 됐다면 그러면 예, 얘가 원직 복직을 했을 때 회사로 돌아갔을 때 승진승급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거라고요. 예, 해고를 당한 상황인데 무슨 놈의 승진승급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오른쪽 날개로 들어와 줘야 된단 말이죠. 네, 좋아요. 어쨌든 불이익 규정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를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궁금해지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따라서 갑은 재심 판정 취소를 통해 결국 중앙노동위로부터 구제명령을 받게 된다면 감액된 보수를 보상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직위의 처분의 전력을 제거하여 향후 예정된 예, 승진승급의 불이익을 없앨 수 있다. 좋아요. 좋은데 네, 우선 뒤에 내용까지 이제 포함해서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여기서 이제 급여상 불이익 부분, 그 다음에 뒷부분에 인사상 불이익 부분이 있는데 진유미 학생처럼 처리를 할 거라고 한다면 이거 두 개를 나눠야 돼요. 두 개를 나눠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몸통이 있는데 몸통에 인사상 불이익과 급여상 불이익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왼쪽 날개에 사후적 소멸에 따라 직위해 처분의 전력이 남아있다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날개에 해임 처분의 효과가 아직까지 완성된 것은 아니다가 있어요. 아니다가 있는데 진유미 학생처럼 답안을 쓸 거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이 몸통에 인사상 불이익과 급여상 불이익을 분리시키세요. 오케이? 분리를 시켜서 인사상 불이익에는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를 모두 다 달아주시고요. 달아줘야만 이 인사상 불이익이 소액이익으로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급여상 불이익 부분 같은 경우에는 최근 판례에 따르게 되면 예, 오른쪽 날개가 필요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오른쪽 날개가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최근 판례를 따라서 가게 되면은 왼쪽 날개는 필요합니다. 여전히 직위해제 처분에 전력이 있다라는 것은 여전히 필요해요. 예, 그래서 인사상 불이익에다가는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 다 달아주시고 그 다음에 예, 급여상 불이익 쪽에다가는 왼쪽 날개만 딱 달아주시고 이렇게 사안을 분리해서 작성하는 것이 훨씬 더 전달이 잘 된다. 그러면 전달을 그렇게 정말 잘 해야 됩니까? 전 그게 너무 어려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게 더 쉬워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더 쉬워서. 응? 뭐 A라는 점에서 B라는 점에서 C라는 점에서 예, 이것이 타당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뭐 어떤 점에서 얘기하는 게 뭐 대단한 실력이 있다라거나 예, 또는 엄청난 사고력, 논리력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고 그것을 전부 다 섞어가지고 섞어찌개를 만들어 버리게 된다면 그러면 정말 죽도 밥도 안 될 수 있어요. 정말 문장력이 좋은 사람이 아닌 이상해야 섞어찌개 만들어 버리게 되면 자기도 사고를 체계적으로 하지 못해요. 예, 내가 한 표현에 의해서 내 사고의 체계성이 더욱 규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뭐라는 점에서 이거는 내가 편하자고 하는 거야. 편하자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막 믹싱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풀어가게 된다면 본인도 되게 헷갈려요. 여기에 엄청난 또 문장력이 요구돼요.
예, 이상한 말이 되지 않게 하려면 엄청난 문장력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예, 나누어서 얘기하면 단일 주제 가지고 단일 사안 가지고 얘기하면 본인이 답 쓰는 게 훨씬 더 편해져요. 편해지고 효과도 좋아요. 상대방한테 전달도 더 잘 돼요. 예, 기교 부릴 필요 없어요. 이건 나 편하자고 나누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인사상 불이익과 급여상 불이익을 진유미 학생처럼 답안했을 거라고 한다면 나눠 놓고, 예, 인사상 불이익 전자는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 다시 달고 둘 다 달아주고, 그 다음에 급여상 불이익 부분에는 왼쪽 날개, 예, 전력이 남아있다. 이것만 달아주는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한 사실이 없죠. 이 사건은요. 그렇죠?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안 했다고 했습니다.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만 신청했다고 했죠. 갑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직위해제 처분 및 해임 처분에 대해 부당해고 재심 판정을 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 구제 신청했다는 말 없습니다. 구제 신청을 했을 때는 구제 신청을 했다는 말이 나와요. 알겠습니까? 구제 신청을 함께 할 때는 구제 신청을 했다는 말이 문제에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아니에요. 구제 신청한 사실이 없거든. 구제 신청을 중앙노동위에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중앙노동위원회가 구제 명령을 내리게 되지 않습니다. 내리게 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되겠느냐? 뭐 한번 예상이나 한번 해볼까요?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동위원회 규칙 99조. 예, 노동위원회 규칙 99조를 보시게 되면 재처분 규정이 있었죠.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 판정을 취소하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예, 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재처분하는데, 다만 법원의 확정 판결이 구제 명령 등을 취소하는 내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건 몇 유형입니까? 2유형이라고 했죠. 예, 노동사건에서 초심 재심에 기각기각, 기각인용, 인용기각, 인용인용 4개의 유형이 있다라고 했을 때, 예, 2유형은 좀 특이해요. 네, 기각 인용의 상황이죠. 근로자가 구제 신청을 했는데 초심에서 기각이 됩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다시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인용이 돼요. 그럼 뭐가 나왔다는 거야? 거기에다가 재심 신청할 때 구제 신청을 같이 들어간 거야? 같이 들어가서 구제 명령이 나온 거야. 알겠어요? 구제 명령이 나온 거야. 중앙노동위원회가 구제 명령을 내린 상황, 그 이유형의 상황을 생각해 보시게 되면은, 이러면 법원이 그 재심 판정을 취소하면요, 그 구제 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 판정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 법에도 그렇게 돼 있고 판례도 그렇게 말하고 똑같이 말하죠. 구제 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 판정이에요. 껍데기가 재심 판정이고 내용물은 그냥 구제 명령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구제 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 판정을 취소하는 상황, 그게 바로 구제 명령을 취소하는 내용일 때 이 말이 똑같은 거예요. 예, 일맥상통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유형의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그 사용자가 소송을 제기했겠죠. 사용자가 소송을 제기한 건 사실 구제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 판정에 대한 소송이니까 여기서 취소 판결 나오면 그럼 끝난 거예요. 사실 끝난 거야. 그래서 예, 이유형은 좀 달리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본문에 따라서 이렇게 재처분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재처분을 하게 되면 예, 어떻게 될까요? 재처분을 하게 되면 지금 직위해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투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승소를 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승소를 하게 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 신청에 대해서 인용을 할 겁니다. 그죠? 그 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면서 인용을 해주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재결 이유 부분에다가 쓰겠죠. 첫 번째, 이 직위해제로 인해서 감액된 보수 부분은 예,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으며, 그 다음 두 번째, 해임 처분에 대한 해임 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게 되었을 때는 직위해제로 인한 승진 승급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을 재결 이유 부분에다가 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재결 주문에다가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처분,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재결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재결대로 다시 또 내려가서 누구한테 갑니까? 진호위가 피청구인 처분청이었잖아요. 진호위에게 또다시 기속력이 미치게 되고, 그러면 진호위는요, 예, 진호위는 행정심판법 49조 2항에 따라 거부처분 취소 재결이 나온 거예요. 요건 일반법 가야지 뭐, 그쵸? 네, 그래서 행정심판법 49조 2항에 따라 또 재처분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뭐 들어왔었죠? 자신에게 구제 신청이 들어왔었잖아요. 그러면 얘는요 구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냥 그죠? 구제 명령을 내리면서 그 구제 명령의 내용이 바로 뭐겠어? 중노위가 시킨 거 그대로 복사에 붙이게 될 거란 말이죠. 갑에 대해서 직위해제로 인해서 지급하지 않았던 보수 부분을 지급하며 얼마를 지급하며 그리고 해임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승진 승급상의 불이익을 주지 말 것, 만약에 주었다면 그것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내용의 구제 명령을 이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취소 판결이 나오면 아까 전에 재처분 의무 있죠? 바로 노동위원회 규칙 99조에 따라 재처분을 하게 되면서 거부처분 취소 재결이 나오게 되고 다시 그 거부처분 취소 재결에 따른 또다시 기속력에 따라서 진호위가 구제 명령을 내리게 되고 결국 그 구제 명령의 내용은 법원에서 판단을 내린 판결 이후 부분의 내용이 계속 내려가고 이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이후 상황을 예측을 해본 것이고요. 중앙노동위에다가 구제 신청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중앙노동위원회가 구제 명령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감액된 보수를 보상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는데 보수를 지급한다라고 하세요. 왜 보상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고요. 여기서 지급한다라고 하면 그냥 일반적인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감액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한데 직위해제 기간 동안에 이건 뭐 이미 시간적으로 충분하군요. 시간적으로 충분하니까 요거는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승진 승급의 불이익을 없앨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요 이럴 수가 없어요. 지금 결론을 한번 보세요. 소외이익에서 사안의 경우를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인사상 급여상의 불이익 규정이 있다. 불이익 규정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없앨 수 있을 것이다. 이건 그냥 설명이야. 이거는 설명이야. 그쵸? 이 불이익 규정에 관해서 좀 이제 설명을 좀 한 거야. 이렇기 때문에 소액이 인정된다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건 자체로서 독립된 내용이 아니에요. 독립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거 불이익 규정만 제시한 거라고요. 여기 뭐가 빠져 있어요?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요.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불이익을 없앨 수 있다, 제거할 수 있다. 진짜 없앨 수 있어요? 해임 처분이 만약에 완성되면 어떡할 거냐고요. 직위해제 처분의 전력이 현재 인정되고 있는 게 아니면 어떡할 겁니까? 소급해설 직위해제가 소멸하는 경우라면 어떡할 거냐고요. 지금 그 얘기가 없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추가적인 이 설명을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요. 이건 쓰나마나 한 얘기잖아요. 이건 또 틀리게 했었고 안 써도 되는 내용을 썼단 말이에요. 차라리 이만큼의 분량에다가 설문 1번에서 검토한 대로 사후적으로 소멸했기 때문에 직위해제 전력이 현재 남아있는 상태다. 그리고 해임 처분의 완성에 관한 얘기를 꺼내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얘기가 여기에 이제 보론으로 딱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왜 보론으로 넣어요? 이건 본문의 사안의 경우에 들어갈 얘기인데 보론에 들어올 자리가 아닙니다. 보론에 들어올 내용이 아니에요. 승진 승급의 불이익의 경우 이게 이제 인사상 불이익 부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두 개를 나누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진유미 학생은 두 개를 이렇게 따로 나눠가지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아예 처음부터 나눠가지고 움직이세요. 이게 나눈 건지 안 나눈 건지 나눈 것 같은데 안 나눈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상대방한테 헷갈리게 만들어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내용에서 틀린 내용이 적발되면 어떡하지?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지 마요. 내용 틀렸다고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그걸로 감점 안 합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 때 짜증나는 거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다다다다닥 나누시라고요. 나눠가지고 정말 상대방이 정말 먹기 편하게 읽기 편하게 초콜릿 같은 경우도 어떻게 각각각각각각각 이렇게 낮게 포장을 해서 주라고요. 아이스크림도 각각각각각각각 낮게 포장을 해서 주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만큼 토게다 먹다가 안에 침 들어가 있고 막 이런다고. 낮게로 각각각각각 나눠주세요. 최대한 먹기 편하게 해주라고요. 승진승급의 불이익의 경우 갑이 해임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어 승소하고 원직에 복귀할 경우에 비로소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한 위험이다. 물론 맞긴 합니다. 왜?
공단으로 돌아와야지. 그쵸? 예. 해임이 제거가 되어야만 비로소 승진승급이라는 문제가 생기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내가 왜 문제를 삼으려고 할까요? 너무 나갔다는 거야. 너무 나갔어. 뭐 또 승소까지를 바래. 또 승소까지를.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욕심이 너무 묻어난단 말이에요, 지금. 응? 멈추는 훈련을 하시려고요. 멈추는 훈련. 지금 협의회 소익 얘기하는 중이잖아요. 협의회 소익 얘기하는 중인데 너무 나가잖아. 뭘 승소까지 필요합니까? 지금 여기서 잊고 있는 부분이 바로 뭡니까? 지금 왜 오버를 하고 있는 거죠? 자꾸만 오버 뛰는 이유가 한 가지 잊고 있어요. 권리구제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에만 협의의 수익이 인정되는 게 아니라 권리구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만 아니면 협의의 수익이 인정된다라는 점을 잊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아예 대놓고 꺼내놓고 시작을 하든지, 예, 그게 가장 기본잖아. 소익의 가장 기본. 권리구제 가능성이 1도 없는 경우만 아니라면 0.000000001만 있다고 하더라도 소익은 인정한다. 재판은 진행한다. 이게 일관된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고 타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1만 있으면 되는 건데 자꾸 100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응? 네. 우리 학생들은 저한테 배웠기 때문에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고력이 필요해요. 이런 사고력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대화를 저도 요즘에 계속 대화가 안 되는 일들이 자꾸 생기는데 대화가 안 된다는 게 갖고 있는 그 지식과 지혜의 수준, 범위에 의해서 보통 이렇게 말하면 저걸로 알아들어야 되고 이렇게 말하면 저걸로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했는데 저걸로 안 알아들어. 씨발. 그럼 그거를 설명을 하다 보면은 결국 줄기를 놓쳐버려. 이런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혼자 공부한 학생 그리고 저에게 배운 학생 외에는 정말 대화가 힘들어요. 그 좋은 답안 만들어주기가 너무 힘들어요. 처음부터 내 수업을 들었거나 아니면 혼자 공부한 학생은 내 수업을 들은 거랑 같은 효과가 나와요. 네, 혼자 공부하면 말도 안 되는 뭐 암기해라 뭐해라 그다음에 잘못 가르친 강사들의 수업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 뇌가 이 법적인 판단을 내리는 뇌가 오염되지 않았어요. 오염되지 않았으면은 고쳐 줄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게 욕심이 묻어나는 거예요. 욕심이 어떤 욕심이 지금 묻어나고 있어요. 99%여야만 소액이 인정된다는 게 아니에요. 1%만 인정되면 소액은 인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승소까지 해. 어느 정도만 되는 겁니까? 아직 해임 처분의 효과가 완성되지 않았다. 다투고 있는 중이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거잖아요. 뭘 또 승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만나볼 수 있는 거죠. 사람끼리도 그냥 만나볼 수 있는 것이고 그냥 정치하면서 내가 발전하는 거지 난 대통령이 될 거야 이러고 정치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하고 만나고 선생과 제자가 교제를 하고 뭐 이런 경우에도 그냥 서로 성실한 모습을 보이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어딘가에 목표했던 지점에 달성이 되는 거고 도착을 하게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해야 돼 저걸 목표로 다 망해요. 다 망한다고요. 그것이 자신의 정신을 흐트러뜨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획 짜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보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자꾸 이상한 목표 세우지 마세요. 그냥 하세요. 그냥 하면 발전하고 누구나 다 그냥 해요. 그냥 합니다.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막 계획 세우고 목표 세우고 사람 관계 의미 부여하고 그럼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해.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생에 있어서 건조하게 사시라고요. 건조한 게 비인간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지금 감정이 묻어 있다고. 감정이 승소하고 원직에 복직해야만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한 위험인데 지금 감정 엄청 묻어 있어요. 그걸 본인이 느껴야 돼요. 그게 메타인지예요. 내가 감정을 담았다 안 담았다 이걸 느껴야 된다고요. 담는 순간 감정 담는 순간 네 뭔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뭐예요?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경우만 아니면 협의의 소익은 인정이 된다고요. 소익이 인정이 된다고. 그러니까 해임 처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소송에 들어가 있고 다투고 있는 중이다.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더 할 말 없어요. 끝. 더 얘기하면 오버 뛰는 게 돼요. 왜? 더 이상 얘기할 수 있는 단서가 없는데 말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럼 오버 뛰게 된다고 하면 사고 난다고.
지금 다투고 있는 중이다.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도 전혀 오버하지 않잖아요. 교수님은 오버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해임 처분에 취소송을 제기하여 다투고 있는 중이다. 끝. 그 여기서는 내가 이거 얘기할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 해임 처분의 효과 미완성, 해임 처분의 효과 미완성 또는 갑의 공단 직원의 신분 확정적 상실 아님, 상실 미확정 딱 그렇게만 표현하잖아요. 그냥 아닐 믿자. 아직 아니다. 그 다음은 더 이상 모르겠다. 그 다음은 더 이상 모르겠다. 뭐 어떻게 더 얘기를 합니까? 단서가 없는데. 그렇죠? 날짜도 안 나왔고 단서도 없고 거기서 딱 멈추는, 알겠어요? 멈추는 그 멈추는 미덕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따라서 해임 처분의 정당한 이유 보세요. 여기서 이제 감정이 이제 폭발합니다. 나 이걸 꼭 깜짝 놀랐어. 무서웠어. 와, 뭐지? 협박하는 건가? 해임 처분의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재심 판정 취소의 패소 판결이 확정돼요. 그러니까 갑이 지는 거야. 원직 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 승진 승급의 불이익으로는 협의의 소익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다. 왜 저주를 퍼부어? 야, 이건 저주인데? 뭐지? 왜 저러지?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지도 않고 재심 판정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해도 민사소송에 와서 다시 살릴 수도 있어요. 여기서 패소한다고 완전히 줬다는 것도 아니야. 되살릴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게 아니야. 응? 그리고 왜 패소를 예정해? 아니, 거꾸로 쓸 거라면 여기다가 승소할 경우에 이렇게 써야지. 승소할 경우에는 승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협의의 소익이 인정된다. 이렇게 써야지. 패소를 하면서 이딴 불이익 정도 가지고 뭔 놈의 소익을 인정받으려고 건방을 떠. 왜 저주를 뽑았지? 그러니까 이게 더 들어가면 안 되는 상황인데 자꾸만 더 들어가서 문을 열려고 하니까 그냥 궁금한 선에서 멈추세요. 네? 어디까지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다음에 다만 최근 판례에 따르게 되면 이 경우에도 직외제 기간 동안 감액된 보수를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여전히 협의 소익이 유지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만이라고 요걸 꺾은 거, 끄는 건 잘한 거예요. 보론에 들어올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요 흐름 속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건 이제 해임 처분의 효과 완성과 관련된 내용이죠. 잘못됐고 욕심이 묻어났긴 했지만 어쨌든 해임 처분의 효과 완성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여기서 인사상 불이익으로서 승진 승급의 문제 말고 급여상 불이익으로서 감액된 보수 부분, 이 감액된 보수 부분에 최근 판례를 지했다. 요건 내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최근 판례가 뭔지 어떻게 알아? 최근 판례 내용을 얘기 안 하고 최근이라고 하면 최근에 뭔 일이 있었는데? 이 최근에 그러면 더 최근은 뭐? 더 최근은 이게 2020년 2월 판례인데 그러면 더 최근에 뭐 2020년 12월 막 2021년 2월 막 뭐 어디까지가 최근이야? 이렇게 애매하게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 애매하게 말하지 말라. 뭔 판례인데 바로 이 판례죠. 동행TV 채널에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제가 무지막지하게 막 한 3-4번 5번 막 이렇게 설명한 해설 강의가 있죠. 최신 판례 재생 목록에 있습니다. 2월 20일 2020-0220 이렇게 해서 0과 2로 점철된 2019도 52386 52386 386 세대가 오잉 이렇게 했죠. 오잉 386 오잉 386 이거 보면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부당해고 구제명령 제도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 내용만 목적, 여기 목적이 핵심이에요. 목적. 목적 및 취지. 임금 상당의 구제명령에 의의, 구제명령에서 원직 복직하라, 임금 지급하라, 여기서 임금 지급하라 그 부분 얘기하는 거죠. 임금 지급하라 라는 그 구제명령 부분. 종합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에, 지금 이제 해고 사건이에요. 직위해제 이런 거 포함 안 돼 있어요. 한 개만 있어요. 해고만. 정년에 이르거나. 아니, 정년에 이르면 뭐 돌아갈 수가 없는 거지. 계약 기간이 끝나거나 원직 복직이 안 되는 경우에도 해고 기간 중에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 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된다. 구제이익이 유지된다. 구제 신청을 기각할 이건 뭐예요? 이건 인류형이죠. 인류형. 기각. 진호의 기각, 그 다음에 중노의 기각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기각. 중노의 재심 판정을 다툴 소액이 있다고 봐야 된다. 당연하지 않나? 안 당연하다고요. 안 당연하다고. 이게 바로 뭐냐면, 바로 이거였죠. 바로 이겁니다.
이 부분의 판례가 변경된 거예요. 이 부분의 판례가. 옛날에는 어떻게 봤었어? 공무원하고 비교하는 거라고 했죠? 공무원 어디 갔어요? 여기 있죠. 예, 공무원. 예, 여기 있네요. 밑에. 재산적 이익, 급여의 문제 관련되어 갖고 정년에 도달하는 공무원이 면직 처분, 뭐 직권 면직이라거나 파면, 해임 같은 징계 면직이라거나 취소 판결로 공무원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다게 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러한 면직 처분을 다투고 있던 도중에 정년에 도달한 거예요. 그 급여 청구와의 관계에서 여전히 그 면직 처분의 취소를 가할 법상이익이 인정된다 라고 보는 게 판례라고요. 왜 그렇죠? 돈의 문제, 이거 구성요건적 효력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게 취소가 되어야만, 그 효력이 제거되어야지만 비로소라고요. 비로소. 그쵸? 비로소. 세 글자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비로소. 당사자 소송으로 급여 청구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응?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리고 이게 인정되는 경우들인데, 그래서 이제 부정되는 경우, 여기죠. 여기.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근로자가 부당이고 구제의 재심 판정에 대한 취소 판결로 소속 직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게 된 경우, 기간이 만료됐어요. 네, 아까 정년에 도달했다. 공무원하고 똑같은 상황이죠. 급여 청구와의 관계에서 여전히 재심 판정이 취소를 가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가 판례였다고요. 이게 원래 판례였다고. 왜? 이거는 비로소 민사소송으로 급여 청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죠. 공무원에 대한 면직 처분은 그게 행정처분이고, 근로자에 대한 이러한 해고 처분은 이게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공정력이 있고 쟤는 공정력이 없다라는 점에서 이쪽에 당사자 소송, 저쪽에 민사소송의 형식으로 제기하게 되는 각각의 급여 청구 소송에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그 면직 처분의 효력을 제거하지 않으면 법원이 재판을 못하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심 판정이든 취소 판결을 받아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 제기하면 법원이 재판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다른 방법이 있으니 민사소송으로 가라. 여기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비로소 가능하니까 공무원은 소액을 인정하라. 이렇게 해 왔었다고요. 근로자 쪽은 정년에 도달하거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원직 복직이 안 되는 상황이면 각하를 시켜 왔었는데 그러지 말자고 지금 얘기한 겁니다. 그러지 말자고.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원직 복직이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각하하지 마라. 무슨 얘기야? 원직 복직, 임금 지급. 여기서 이 지금까지는 임금 지급이라는 문제가 재심 판정 취소에서 마치 원직 복직에 부속된 이익 정도의 복속된 이익 정도의 수준으로 이해를 해왔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각각 독립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같은 레벨로의 이익이다. 원직 복직의 이익과 존속보장, 급여 지급의 이익과 가치보장, 이건 각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어떻게 드렸냐면, 이 원직 복직의 문제는 이제로부터의 이익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제를 시켜주는 것이고, 급여 지급, 임금 지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까지 침해당한 이익을 구제시켜주는 것이란 말이죠. 지금까지 상황이냐, 지금부터 상황이냐, 어느 쪽을 향해 구제를 시키는 것이냐, 이게 바로 지금까지 상황이면 임금 지급의 문제, 그 다음에 지금부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원직 복직의 문제, 각각은 같은 수준의 이익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 한쪽이 부속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판례가 근로기준법 30조 3항을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근로기준법 30조 3항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 노동위원회는 1항에 따른 구제명령, 해고만 생각하자 할 때, 근로자가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나 그 회사 더 이상 안 다닐래요 라고 하게 되면 원직 복직을 명한 대신에 근로자가 해고 기간 동안에 근로를 제공했다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원직 복직 없는 임금 지급 구제 명령 있을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원직 복직 없는 임금 지급만을 내용으로 하는 구제 명령 존재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판례가 이걸 근거로 들어서 이 30조 3항을 근거로 들어가지고 어찌 임금 지급이 원직 복직에 부속되는 것일까?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 자체로서 의미를 갖는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3번 이와 달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기각한 재심 판정에 대해 소를 제기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에 다른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소이익이 소멸된다. 정년에 도달하거나 계약 기간 끝나거나 해서
돌아갈 수 없을 때, 원직 복직 안 될 때는 급여 지급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액이 소멸된다 라고 했던 판례 전부 변경한다. 다 틀려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요. 오케이? 그러면 요 자료 다 여러분들 나눠드렸었죠. 그러면 요 판례를 바탕으로 생각을 하면 지금 이 문제에서 인사상 불이익과 급여상 불이익에 있어서 두 번째 급여상 불이익 부분은 해임 처분의 효과 완성 여부에 영향을 이제 안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고, 그 직위해제 기간 동안에 받지 못했었던 직위해제 자체만 잘못됐다면, 그쵸? 잘못됐다면 그때 이할 감액당한 부분은 해임 처분의 효과 완성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급을 시키는 게 맞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에서 이 급여상 불이익 부분은 왼쪽 날개만 다뤄주면 된다. 즉 직위해제 전력이 남아있다만 더 추가해주면 이 급여상 불이익 부분은 소액으로 연결시켜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해임 처분 관련된 효과 완성 관련된 내용을 쭉 쓰다가 이 급여 부분을 얘기를 꺼내면서 다만이라고 해서 그 관련성을 끊어버린 거야. 이건 잘했다고요. 이건 잘했다고. 이 판례를 적용하려는 시도를 했다. 라는 점에 있어서 높이 평가할 만한데, 근데 이 판례가 무슨 판례냐고. 그 판례가 이 판례라고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말을 안 해? 왜 난 이 판례를 안다고 말을 안 해? 이 판례를 알고 있다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최근 판례, 뭔 판례야, 그게. 끝. 그 다음에 이제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직위해제에 관한 취소를 별도로 제기할 수 있고, 중복제소 금지,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지 말고 외형상 하나의 재심 판정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것은 하나는 직위해제, 하나는 해임 처분에 관한 사건으로서 별개의 소송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이거 중복제소 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 뭐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뭐 별도로 제기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별도로가 별도 뭐 다른 칼이야? 무슨 칼? 그 다음에 인사규정상 예정된 불이익 제거, 여기는 해임 처분의 효과가 완성되지 아니했다라는 말이 꼭 들어가 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괄호에 괄호 치는 거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진유미 학생 답안에 대한 첨삭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박상진 학생하고 박민우 학생 걸로 들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렇게 한밤중까지 힘을 내서 수업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뭐죠? 홍삼정 데일리 타임을 진유미 학생이 보내줘가지고 방금 도착했어요. 저녁 늦게. 늦게인가? 아까 왔나? 모르겠다. 하여튼간 방금 제가 받고 그래서 한 개를 먹어봤는데 우와 힘이 생겨서 이렇게 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잘 자요. 자리에 있었다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저마다 촛불이 되어 어둠을 이겨내고 노래하던 날, 화장실 한 번 못 가고 주위에 몸살이 나도 엄마 아빠는 그
곱하다